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감 보릿고개 허덕이는 경남의 빅2 조선사들이 설을 앞두고 중소협력업체 납품대금 1,000억 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가 인하는커녕 또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 요금을 유지하기 위한 수천억 원의 재정 투입을 놓고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 사업을 문화재청이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수입 중고 오토바이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MBC 경남 보도에 따라 경찰이 수입업자와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감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감 보릿고개 허덕이고 있는 지역 조선업계에서 모처럼 따뜻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협력업체 납품대금 1,000억 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감 부족에 코로나19까지 겹쳐 힘겨운 거제해안 중소조선업체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납품대금을 설 명절 전에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에 업체는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우리가 현금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원자재가 폭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라가기 전에 미리 우리가 선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 절감이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중소자재 공급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설 명절 이후에 지급될 납품대금과 기성금 440억 원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납품대금 600억 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설 전 동남권 조선업 벨트에 1,000억 원의 대금이 풀리게 됩니다. 물론 빅2 조선사 역시 힘겨운 건 마찬가지. 수주 잔량 감소로 사상 최악의 일감 보릿고개 허덕이고 있지만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을 우선 가치로 삼은 겁니다. 협력회사와 함께하고자 하는 경영 방침과 코로나 위기 극복에 대한 상생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협력회사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거제는 2017년부터 4년 연속 인구가 줄고 특히 젊은 층이 도시를 대거 빠져나가며 도시가 침체된 상황. 이런 가운데 주축 산업인 대형 조선사와 협력업체가 세밑 온기를 나누며 상생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마창대교는 개통 직후부터 돈 먹는 하마로 불렸는데요. 킬로미터당 통행료가 전국 최고 수준인데 내년에 또 500원이 오를 예정입니다. 현행 요금을 유지하기 위해선 수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옛 마산시와 창원시를 연결하는 길이 1.7km의 마창대교. 이곳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2,500원, 킬로미터당 요금은 1,471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거가대교의 킬로미터당 요금 1,220원보다 비싸고 부산항대교나 을숙도 대교에 비해선 3배 이상 높습니다. 이마저도 그동안 통행료 인하와 협약 변경, 재구조화를 통해 당초 협약에 의해 예상되는 소형차 기준 통행료 3,100원보다 많이 저렴해진 금액입니다. 비싼 통행료 탓에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이제 10,000원씩 드니까 많이 비싼 편이죠. 다른 데 비해 가지고. 문제는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내년과 2030년에 추가로 500원씩 1,000원이 더 오를 예정이라는 것. 현행 요금을 유지하려면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2038년까지 2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데 누가 부담할지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개통 후 12년간 958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 경상남도는 창원시로 주무관청을 변경한 뒤 시 재정으로 통행료를 할인하자는 입장입니다. 창원 산단을 오가는 화물차와 출퇴근 차량 등 통행량의 절반 정도가 창원 시민인데다 관리는 창원시가 맡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당시에 상급 행정기관이 경남도에서 그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 2010년도에 통합 창원시가 출범함으로써 창원시로 주무관청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창원시는 협약과 건설, 재구조화 등 모두 도가 진행한 만큼 민간 사업자 운영이 끝난 이후 주무관청 이관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재정 부담을 해가면서까지 가져오지는 못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도에서 재정 부담을 해야 될 거 다 전에 보증을 해준다면 뭐 저희들이 가져와서 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지만.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지난해 말부터 TF팀을 꾸려 통행료 인하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극명한 입장차만 보이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현정입니다. 고지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진주성 외성이 발굴된 지점 바로 옆에 역사공원과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진주대첩광장 조성 사업을 문화재청이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진주시는 계획 수립 14년 만에 사업 시동을 걸었다고 환영했습니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성 촉성문 바로 앞. 땅속에 묻혔던 높이 최대 6m, 길이 110m의 석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현대사를 거치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진주성 외성입니다. 고려 토성과 통일신라의 배수로까지 함께 발굴됐고 문화재청은 이들 유적의 현지 보존을 결정했습니다. 대신 유적이 나오지 않는 터의 지상엔 역사공원을, 지하엔 155명 규모의 주차장을 만드는 진주시의 진주대첩광장 조성 사업은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진주시 자문위원회와 문화재청 자문위원회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올 8월경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진주시는 지하 주차장은 유적 훼손을 막기 위해 발굴지와 13m 이상 거리를 두고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주성의 유일한 원형과 통일신라부터 조선의 역사까지 간직한 곳에 주차장은 걸맞지 않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문화재청이 역사공원 재심의를 결정한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근시안적인 안목에서는 당장 주차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겠지만 멀리 보면 후대 대대로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획 수리부터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까지 14년이 걸린 진주대첩광장. 진주시는 790억 원을 들여 올 하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1300년 진주 역사와 상징을 제대로 담자는 데는 이견이 없는 만큼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오늘도 아침과 낮의 추위차가 큽니다.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 영하권을 보이며 어제보다 아침 공기가 더 차갑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 진주는 영하 6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8도, 진주 9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어제를 기해 창원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창원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대기 상태가 매우 건조합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불로 번질 수도 있겠는데요. 작은 불씨라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공기질은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밀양 영하 5도, 함안은 영하 7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9도, 양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7도, 산청 영하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1도, 사천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영상권에 들면서 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다만 주말이 지나고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홈쇼핑 업체 문자인 줄 알고 전화를 걸었다가 속아서 3,500만 원을 건넨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악성 앱이 설치된 뒤부터는 내가 거는 전화를 보이스피싱 일당이 중간에 모두 가로채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서성이는 한 여성. 잠시 뒤 한 남성이 누런 종이 가방을 들고 나타납니다. 여성이 문 안쪽으로 안내하자 남성이 종이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냅니다. 5만 원짜리 100장 묶음이 7개, 3,500만 원입니다.
가방에 도로 담은 현금은 고스란히 여성의 손에 넘어갑니다. 돈을 건넨 남성 이모 씨는 지난달 25일 사지도 않은 의료기기를 배송하겠다는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전화했더니 홈쇼핑 고객센터라는 곳에선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고 말했고 이어 연락한 경찰 안내에 따라 앱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러웠던 이 씨는 혹시나 싶어 114에서 번호를 안내받고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통화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전화를 받았고 이 씨는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현금을 찾아오라는 말에 따라 현금 3,500만 원을 건넨 겁니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협조를 해서 잡아야 되겠다. 그 협조를 좀 해줬어. 그럼 그게 이제 협조를 해달라 하는 거기서 이제 내가 넘어간 게라 벌써. 경찰 조사 결과 이 씨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순간 이 씨가 거는 모든 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로채 받았던 겁니다. 보이스피싱 같은데라고 의심을 하면서도 너무 치밀하게 준비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체계적이고 조직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보다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지난 3년간 전국에서 10만 3천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1조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 중고 오토바이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MBC 경남 보도에 따라 경찰이 수입업자와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미인증 수입 오토바이 등록 실태 감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진주의 한 공장 창고가 중고 오토바이로 가득합니다. 오토바이 수입업자 A씨가 미국에서 수입한 오토바이들입니다. A씨가 지난 2000년부터 수입한 중고 오토바이 124대 가운데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고 지자체에 등록해 판매한 오토바이는 55대. 경찰은 인증을 받지 않고 등록한 수입 오토바이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나 소음 진동과 관련해서 인정을 받은 다음에 수입해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피자는 이러한 절차를 다 생략하고 경찰은 진주시와 산청군 공무원 3명도 불러 관련 인증을 받지 않은 오토바이를 등록해준 배경과 공모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감사원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A씨가 등록한 진주시부터 감사해 미인증 오토바이 22대를 더 찾아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원에서 요구한 게 22대입니다. 감사원에서 요구한 자료로 갖다가 안 같습니다. 미인증 오토바이가 적발된 지자체들은 불법 유통된 오토바이의 번호판 말소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이륜자동차 등록 시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자동차 관리법에 추가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미인증 수입 오토바이 실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어 불법 유통되는 오토바이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진주 상공회의소가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에 경북 김천 이전 반대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전달했습니다. 진주 상공회의소는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는 진주에 존치해야 하고 김천에는 관리원에 흡수 통합된 한국건설관리공사에 준하는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50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우주산업 선점을 위한 대응 조직으로 뉴스페이스 TF를 구성했습니다. 이 조직은 앞으로 우주 분야 전문 기관과 기업, 스타트업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카이를 우주시장 선도형 기업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하동과 광양, 구례, 곡성을 잇는 섬진강권의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이 어제 각 시군 영상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지자체는 하동 벚꽃축제와 광양 매화축제 등 대표 축제들을 하나로 통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공공 와이파이 확충을 통한 가칭 섬진강 통합 패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외국인 확진 환자 가운데 4명에게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상남도가 이들과 접촉이 예상되는 내외국인에 대한 폭넓은 검사를 실시합니다.
도는 확진 환자와 접촉한 135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확진 환자는 없지만 외국인이 종사하는 영업장과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마트, 환전소 등의 종사자도 검사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김해 상동 쌈지공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추가적으로 노출 가능성이 있는 접촉자를 면밀히 추적할 계획입니다. 경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체류와 정착을 지원하는 경남 외국인 주민지원센터가 창원시 의창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엔 2개 팀 12명이 근무하며 법률 등의 상담 사업과 한국어 교육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6개 나라 6명의 외국인 주민도 근무해 언어 소통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은 경상남도가 고강도 반부패 시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과 청렴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자율적인 내부 청렴 문화를 구축하고 민관협의회 등의 활성화로 민관이 함께 만드는 청렴한 경남 만들기를 대책으로 마련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도 5호선 연장 사업 미개통 구간인 창원시 마산 하포구 구산면 유산리에서 현동까지 2.1km 구간 4차로 신설도로가 어제 개통됐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마산 하포구 현동에서 심리 나들목까지 12.9km가 연결돼 창원시가지에서 로봇랜드와 콰이강의 다리까지 10분 만에 갈 수 있으며 앞으로 국도 5호선을 구산면까지 연결한 후 해상교량을 통해 거제시 장목면까지 있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